앞으로 그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직장인들이 회사를 못 그만두고 더 오래오래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인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든 직장인들을 내보내려고 혈안이 될 거고, 직장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악착같이 버티고 견뎌서 마른 낙엽처럼 달라붙어 있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점점 더 부담이 커져서 삶이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장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그들이 점점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자영업해서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보통 일반 직장인의 2배 이상을 벌어야 일반 직장인들만큼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보통의 이제 논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직장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에 모든 것들이 세금이 다 제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수령액이. 근데 사업자들은 매출이익이 자기 이익인 것처럼 착각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빠져나갑니다. 당장에 내가 원래 1,000만 원 벌잖아 이러는데 실제로 직원 인건비 빼고 전기세 빼고 수도세 빼고 인터넷 요금 빼고 각종 여러가지 요금들을 비용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을 예로 들면 편의점 매출이 5천이다 7천이다 어떻게 많이 버는 것 같죠? 근데 그 자기 이익률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심한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직원보다 점주가 적게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업을 하는 게 힘든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봐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회사 그만두고 나면 대부분 다 치킨집 한다 그러죠. BBQ 하냐 뭐 아니면 교촌하냐 뭐 브랜드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치킨집 하는데 치킨집 하면 쉽습니까? 내 닭튀기가 되면 손에 기름 튀기고 다치고 별의별 일 다 겪죠. 뭐 분식집 하면 돈 번다. 돈 벌겠죠. 우스갯소리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떡볶이 뒤집고 순대 썰면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인다고 하죠. 씁쓸한 얘기잖아요.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겠습니까? 거의 몸을 갈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은 주말도 있죠. 공휴일도 있죠. 출근과 퇴근이 있는 거잖아요. 힘들다 부담이 된다 얘기하더라도 직장인이 자영업자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고참들 저보다 먼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미 주된 직장에서 물러났던 고참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로 나오지 말라 그러죠. 그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오차장인가요? 오차장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죠. 바깥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오차장이 얘기하죠. 전쟁하러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전쟁터 그리고 한쪽은 지옥. 전쟁터가 직장, 지옥이 바깥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앞으로 금리 오르고 부실이 늘어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 금융권들이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 주겠냐고요. 대출 안 해주죠. 확실하게 고정 수입이 보장이 돼 있는 직장인 말고는 자영업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자영업자들이 왜 적냐? 자영업자들이 왜 그렇게 영업하는 시간이 짧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왜 영업시간을 안 늘리겠냐라는 거죠. 인건비에 각종 공공요금이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장기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에서 저물가, 디플레이션으로 젖어드는 그 시기, 그 가도기를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무섭고 많이 힘들 거다라고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 감당 못할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저성장, 무역수지 적자, 외환 보유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얘기할 것들이 너무도 많죠. 신호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우리가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은행권의 부실이 그 연체가 13조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13조라고 얘기하니까 안 와닿는 거죠. 높은 금리 때문에 연체율도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뭐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상금리 더 물어야 되고 좀 더 지나면 경매 넘어가고 쌩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 경매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난리라고 하죠.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뭡니까? 여신액 증가 추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상승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가계대출금리도 오르고 뭐 이래저래 어렵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연체가 발생되면은 지연 배상금도 늘어나고 이래저래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뭐 지연하면은 지연 배상금은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1개월이 넘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이 가산돼서 금액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난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 원금하고 이자 납부 유예가 계속되었죠.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9월부터 이제 유예가 끝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힘들어진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각오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삐끗하면 다 절벽입니다.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자기 자신, 본인의 삶 말고는 남의 삶을 관심을 못 가질 지경까지 이미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많이 궁지로 몰려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돌파한다고 얘기하고 하반기 연말 내년 되면 10% 넘어갈 거란 얘기도 파다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 다 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융권이 먼저 망할까요? 사람들이 먼저 망할까요? 사람들이 먼저 망합니다. 금융권들은 철저하게 빚쟁이들 다 뜯어먹고 뼈까지 발라먹어서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들입니다. 금융권들이 자선단체나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들이 서민들의 삶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돈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신용점수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정수익이 없다. 이제 대출이 어려워질 겁니다. 기존에는 담보대출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이제 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융권들이 2024년 5월부터 경기대형 완충자본으로 1% 적립하면 8.8%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 2.5%가 이제 적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 22%의 대출 여력이 날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줄이겠습니까? 가계부터 줄이는 거죠. 가계 신용점수가 낮은 이들 상대로 대출이 중단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렇게